여러분, 다리나 비행기, 심지어 우리 몸의 뼛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정말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많은 힘들을 단 6개의 숫자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구조물이 어디서부터 무너질지 예측하는 아주 놀라운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18개나 되던 성분들이 어떻게 단 6개로 줄어드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경로입니다. 먼저 아주 작은 점 속에 숨겨진 비밀에서 시작해서요.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이는 18개의 응력 성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물리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이 숫자를 단계별로 줄여나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핵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건 이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단한 물체 내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한 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무한히 작은 가상의 정육면체로 상상하는 겁니다. 이걸 미소요소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그 점을 아주 작은 큐브로 확대해서 분석하면 그 점에서의 힘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큐브에는 과연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작은 큐브의 6개 면에는 어떤 힘, 그러니까 응력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응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직 응력입니다. 말 그대로 면을 수직으로 꾹 누르거나 압축, 쭉 잡아당기는 인장 힘이죠. 두 번째는 전단 응력인데요. 이건 면을 따라 비스듬히 미끄러뜨리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카드덱에 민 위 카드를 옆으로 쓱 밀 때처럼요. 자, 이 응력들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첨자 규칙인데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타우 XY 이렇게 써 있다면요. 첫 번째 글자 X는 힘이 작용하는 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인 면이란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글자 Y는 힘이 향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Y축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 규칙만 알면 모든 능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규칙에 따라 큐브의 6개 면에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응력을 계산해 볼까요? 각 면에는 수직 응력 하나, 전단 응력 2개가 가능하니까 와우! 놀랍게도 총 18개나 되는 응력 성분이 나옵니다. 수직 응력 6개, 전단 응력 12개, 이걸 전부 다뤄야 한다니 정말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서 물리학이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복잡함을 확 줄여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마법의 열쇠는 바로 평형 상태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힘을 받는다고 물체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휙 돌기 시작하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말이죠. 서로 짝을 이루는 이 전단 응력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만약 타우 XY와 타우 YX처럼 서로 짝을 이루는 전단 능력의 크기가 다르다면 이 작은 큐브는 회전하려는 힘, 즉 모멘트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시소 양쪽에 다른 무게를 올려놓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큐브가 돌지 않고 가만히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 회전시키려는 힘들의 총합이 정확히 0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힘이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모멘트 평형이라는 조건 때문에 정말 강력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전단 응력은 반드시 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타우 XY는 타우 YX와 무조건 같아야 하고 타우 YZ은 타우 ZY와 같아야만 합니다. 이 대칭성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18개를 전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타우 XY와 타우 YX처럼 서로 같은 값을 하나로 싹 묶어버리니까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독립적인 응력 성분의 수가 15개로 줄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화 성공입니다. 하지만 단순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체는 회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저쪽으로 휙 날아가 버려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평형 조건입니다. 이것도 뉴턴의 법칙이죠. 평형 상태에 있는 요소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총합, 즉 알짜 힘은 0이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있다면 정확히 그만큼의 힘이 왼쪽으로 밀어줘야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큐브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서로 마주보는 면에 작용하는 응력들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정반대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를 들어 앞면을 누르는 수직 응력, 시그마 XX가 있다면 뒷면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에서 밀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회전하지 않는다는 모멘트 평형과 움직이지 않는다는 힘의 평형, 이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적용했더니 그 복잡했던 18개의 숫자가 마치 마법처럼 단 6개의 독립적인 숫자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6개만 알면 그 점의 모든 힘의 상태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드디어 최종 단계입니다. 이 핵심적인 6개의 숫자를 가장 깔끔하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짜잔! 바로 이 응력 텐서 행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이 3 곱하기 3 행렬을 한번 보세요. 대각선 방향으로는 3개의 수직 응력이 딱 자리 잡고 있고요. 비대각선 자리에는 3개의 독립적인 전단 응력이 대칭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행렬 하나에 우리가 구한 6개의 모든 핵심 정보가 완벽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응력 텐서는 말 그대로 한 점에서의 응력 상태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개로 시작했던 그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간결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수학적 표현으로 완성된 거죠. 그렇다면 이 응력 텐서를 아는 것이 현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숫자를 예쁘게 정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응력 텐서의 진짜 무서운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큐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좌표축을 살짝 돌려주기만 하면 이 복잡해 보이던 행렬을 훨씬 더 단순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비트는 힘, 즉 전단 응력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고 0이 되는 그런 특별한 각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때 남는 건 오직 순수하게 당기고 누르는 힘뿐인데 이걸 바로 주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주응력은 그 지점에서 물체가 받는 최대 인장력과 최대 압축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가 무너지고 비행기 날개에 균열이 생기는 그 가장 약한 고리를 예측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힘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관점만 잘 바꾸면 비트는 힘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순수하게 땡기고 누르는 힘만 남는 절대적인 방향을 언제나 찾아낼 수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재앙을 막기 위해 이 중력을 필사적으로 찾아내는 이유입니다.